안녕하세요. 러시아 대학팀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는 무척 역동적이고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전 윙어로 뛰고 있으며 팀의 주장도 맡고 있어요. 아이스하키가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저희 팀이 단체로 한국에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 팀 전체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겪은 그 일은 역시 세상은 넓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었죠.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원과 스태프들이 한국으로 가게 된 건 감독님 때문이었어요. 감독님은 한국의 남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감독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저희 팀의 전지훈련을 한국으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사실 해외 전지훈련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유럽 어느 나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한국은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관광지로 유명한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감독님은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한국이라도 감지덕지하라는 말로 저희 불만을 일축했죠. 사실 감독님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군소리 없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됐어요. 그랬던 우리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명소리가 저절로 날 만큼 놀라고 말았죠. 그건 공항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팀원들은 한국은 러시아에 비하면 국토가 손톱만큼 작은 나라인데 무슨 공항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며 고개를 연신 두리번거렸죠. 더구나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공항 내부에는 쇼핑센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로비에는 안내 로봇과 무인 키오스크 등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돼 있었어요. 이미 한국을 경험해본 감독님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만한 규모의 터미널이 2개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공항이 러시아 공항과 크게 다른 점을 눈치챘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공항 내부를 잘 살펴봤는데 한국 공항엔 무장 군인이나 경비원을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러시아 공항에는 간간히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한 정예 때문에 무장한 경비원이나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군인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 공항에는 무장 군인들이 없어서 분위기가 러시아와 무척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감독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한국 공항에도 무장한 공항 경찰들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테러에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승객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한국이 이렇게 치안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워했죠. 러시아는 요새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장 경비원들이 소지품을 뒤지거나 질문을 던지며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어요. 이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삭막했던 건지 알겠더군요. 저희 모두가 한국 공항의 색다른 모습에 놀라고 있는 사이 갑자기 한 팀원의 아내기 새파랗게 질리며 아랫배를 움켜잡더군요. 식은땀까지 흘리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탈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을 잔뜩 웅크리며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감독님과 스태프는 갑작스럽게 생긴 환자에 당황했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직원은 공항 터미널에 의료센터가 있으니 빨리 그곳으로 가보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전 그녀의 설명에 화가 났어요. 지금 환자의 상태가 심한 고통을 호소할 만큼 심각한데 고작 양호실 수준에 불과한 공항 의무실 같은 곳을 안내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항 의료센터를 찾았는데 세상에 그곳은 의무실이 아니라 완벽한 병원 시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을 이용하려면 대도시를 가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에는 공항에도 이런 번듯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팀원의 증상을 살펴보며 이런저런 검사를 해본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요로결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진통제를 맞고 자연 배출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다면서 그래도 만약 환자가 너무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맞은 동료는 겨우 진정했고 저희는 그제야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무료 병원들이 존재하지만 진료의 수준이 무척 낮고 러시아 사람들도 대부분 유료 민간 병원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진료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몇 달에서 심지어는 1년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러시아 병원에 비해 한국 병원은 빠르게 진료가 가능했고 외국인인데도 진료 비용이 저렴하더라고요. 전 그 부분이 무척 부러웠어요. 운동선수 특성상 크고 작은 부상을 자주 입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개인 돈으로 비싼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고 그마저도 좋은 병원을 예약하지 못하면 그저 이 악물고 부상을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겪은 해프닝을 서로 이야기하며 한참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감독님이 저희의 방에 들어오시더니 내일부터 훈련을 해야 하니까 그만 떠들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라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호텔 방문을 열었고 막 뒤를 돌아나가려던 감독님 얼굴이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히고 만 겁니다. 감독님은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얼굴을 감싸쥐었고 입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란 저희는 감독님을 부축했는데 감독님의 앞니가 2개나 부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생리가 2개나 부러졌으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감독님은 고통을 참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결국 감독님은 이튿날 한국에 치과를 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몇몇 동료들이 감독님과 함께 치과에 따라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이를 다시 되살릴 순 없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공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은 시간도 한참 걸리는 일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러시아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 들어갈 정도로 큰 돈이 들었고 치료를 완벽히 마치는데도 거의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거든요. 감독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기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임시로 떼울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면 바로 당일 임시 치아를 끼운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2개월 뒤 최종 치아를 부착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러시아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지 감독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임시 치아를 부착한 감독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임시 치아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치료가 말끔하게 됐더라고요. 황당한 사고 때문에 가뜩이나 못생긴 감독님 얼굴이 완전 우스꽝스러울 뻔했지만 한국 치과의 신속하고 높은 의료 수준 덕분에 그 망신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 저희 팀은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과 합동훈련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했고 특히 무뚝뚝하고 소통이 안 되는 러시아 남자와는 달리 감정 표현이나 대화를 하는 것에 훨씬 익숙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완벽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아름다운 문화를 간직한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저희는 한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고 남은 시간에는 구석구석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죠. 한국의 경복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유명한 관광지도 구경했고 명동이나 홍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도 찾아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건 한국 일정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훈련을 쉬는 휴일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은 한국 친구가 모는 승합차를 타고 한국의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쾅하는 소리와 함께 중심을 잃고 뒤집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7명이 탔던 승합차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돼버렸고 전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죠. 다행히 모두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순간 창밖으로 튕겨나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전복됐기 때문에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만 했죠. 아무리 우리가 씩씩한 운동선수라지만 그런 상황에는 겁먹은 소녀에 불과했어요. 비명을 지르는 동료도 있었고 펑펑 울음을 터트리는 동료도 있었죠. 뒤집어진 차에 갇혀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다른 차가 그대로 돌진하는 건 아닌가, 연료가 차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구조대가 오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곧 구해주겠다며 안심하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차량 창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구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구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화기를 들고 화재에 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저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사고 난 차량을 모른 채 하지 않은 시민들 덕분에 저희 모두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 저희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게 되었죠. 사고를 당했을 땐 잘 몰랐는데 구조가 되면서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더라고요. 운전대를 잡았던 한국 친구는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저희의 사고 소식을 들은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무사한 저희의 상태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응급실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마친 저희는 각기 다른 진료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치고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이기도 하고 운동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참에 완벽한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병원에서 여러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전 한국대학병원의 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건물로 이뤄진 병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거대한 병원에는 정교한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고 다른 것보다 환자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선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각 진료과에는 무인 키오스크가 있었고 제가 참 팔찌를 키오스크에다 익히면 환자의 신상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마나 대기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시스템 덕분이었죠. 만약 제가 러시아 친구들한테 한국 병원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좀처럼 믿지 못할 겁니다. 아직도 러시아 병원은 모든 걸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쓴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뜻밖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저희는 모두 정밀 검사를 마쳤고 그중 한 명이 왼쪽 팔에 미세한 골절이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깁스를 하게 됐고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당부를 받았어요. 그 친구 외에는 특별히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전 순간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이 많은 인원이 치료와 검사를 했으니 병원비가 무척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친구에게 병원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는 전부 공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 사고가 상대편 차량의 과실로 생긴 거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파손된 차량의 손해비용과 함께 사고를 당한 위로금도 지급해준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미 보험사 직원을 만났고 이에 대한 절차를 다 끝냈다는 것이었어요. 전 한국 보험사의 일 처리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건 평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심각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각자 현금을 주고받으며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의 일 처리를 기다리다간 흰머리가 생길 지경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보험사들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일 처리를 해주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뭐든지 러시아가 최고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었던 건지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국민들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러시아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은 다음 달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임시로 끼워두었던 치아 대신 완벽한 보철물로 교체하기 위해서죠. 저희 동료들은 감독님을 따라서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국 구석구석을 경험할 생각입니다.